자,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지하 벙커에서 근무하던 이 김훈 중위가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죠. 지난 2000년 개봉된 공동경비구역 JSA 이 영화가 바로 이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19년 만에 고 김훈 중위의 순직이 결국 인정이 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이번 코너부터는요, 유근영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유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최진봉 교수님. 예. 먼저 이 사건 98년 2월 24일 정오 무렵 이 표로 제가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98년 2월 24일 오전 10시 50분에 김훈중위가 상황실을 방문해서 마지막으로 살아있을 때 목격된 김훈중위의 모습이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20분, 불과 30분 뒤죠. 지하벙커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 2시 30분 한미연합사 이 전 군에요. 김훈중위가 자살을 했다라고 전파를 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출입기자들에게 김훈중위가 자살을 했다라고 또 브리핑까지 열고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미군 소속 수사관들이 현장 감식을 실시하는데 이때 미군은 한국군 수사관들의 출입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한국군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모든 증거들이 다 치워져 있고 심지어 이 벙커 내에 페인트칠까지 새로 싹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 수사관들은 단 10분밖에 현장을 둘러보지 못했고 미군들이 모든 증거와 상황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미스테리의 한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과연 자살이 맞나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몇 가지 의혹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자살이라더니 앞뒤가 안 맞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 첫 번째로요. 탄환 잔여물 그리고 혈흔이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김훈 중위는 오른손잡이였습니다. 네.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자살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총알을 자기 머리에 두고 격발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총 쏜 다음에 남는 탄은 그렇죠. 같은 것들이 오른손에서 발견돼야 되는데 오른손이 아닌 왼손에서 발견됐다는 게 지금까지 수사 당국이 밝혀낸 증거인데 자, 왜 오른손이 없고 왼손에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건 밝혀지지 않았으나 어쨌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펼 수 있는 한 가지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군의관이 이미 이 시신의 모든 흔적을 다 깨끗하게 닦아놓은 상태여서 추가로 어떤 증거를 잡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딱 두 번째, 자, 총상을 깨끗하게 닦아낸 군의관. 이 얘기 말고요. 또 이제 파손된 시계와 사라진 철모. 그러니까 그 현장 자체가 뭔가 조용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몸싸움이 있었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증거들이 발견이 됐었다고요? 그렇죠. 본인이 혼자 스스로 자살했다고 하면, 권총으로 자살했다고 하면 본인은 지금 혈흔도 없을 뿐더러 왜 시계가 깨져 있냐는 본인이 김훈중위가 차고 있던 시계 자체가 파손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철모도 처음에 찍었던 사진에는 있었는데 두 번째 찍었던 사진에는 철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훼손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장이 그대로 보존됐다고 하면 처음에 찍은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관이 들어가서 일단 모든 상황을 정리해버리고 사진도 닦아버리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해서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할 수 없도록 현장이 정리가 돼버린 거죠. 시계가 파손된 것뿐만 아니라 크레모라고 해서 폭탄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터에 가면. 그러니까 그 크레모에 원래는 그 뚜껑 부위가 파손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약 2개인가 3개 정도의 뚜껑 부위가 파손된 채로 또 발견이 됐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군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얘기하기는 혹시 다른 사람과 몸싸움을 하면서 시계도 거기서 부서졌을 가능성이 있고 크레모의 뚜껑도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김훈중위가 단순히 자살이 아니라 타살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19년 만에 이제 순직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이 김훈중위의 유품에서 편지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죠. 우리 JSA라는 영화 보셨죠? 네. 그 영화의 내용이 거의 맞다. 송광호하고 이병헌 씨가 나왔던.
근데 이제 그걸 증언한 사람이 또 있어요. 네. 98년 2월에 국회에서 이 소초에 있던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네. 계속적으로 북한군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 넘어가고 넘어오고. 저 실제 영화의 장면처럼 네. 북한군과 우리 한국군이 만나서 예.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였죠. 그걸 갖다가 전역병이 증언을 했는데요. 네. 또 거기다가 네. 98년 2월에 기순했던 네. 북한군이 또 같은 내용의 증언을 했어요. 아하. 우리 그 군인들을 만나서 포섭하기까지 했다. 네. 거기다가 98년 4월에 이제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네. 중사 하나가 네. 북한 쪽으로 넘어가서 네. 그 자기는 돼지고기 400g 가져가고 아하. 북한군이 가져온 인삼주를 같이 나누어 마셨다. 네.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김은중이의 지금 자살이라고 그러죠. 네. 그 사망 원인이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네. 김은중이가 써놓은 메모에 보면은 이렇게 JSA에서 서로 접촉하고 그다음 넘어오고 내통하고 네. 이런 걸 감안해서 소대원들을 전부 영창 보내고 거기 했던 네. 전부 다 이 소대원을 전부 교체했다 이 메모가 발견되고 나서 죽었으면은 네. 과연 이 영창 보내겠다는 데에서 그 불이익을 입을 어떤 군인이 네.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하거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자, 영화의 이 이야기와 아주 똑같은 현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도 하기 전에 아들의 죽음이 자살로 결론을 났다. 이 얘기를 들은 아버지, 이 장성, 별셋 장군으로 명예롭게 군을 전역한 이 김은중이의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이 군과 여러 가지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김은중이의 손을 들어준 건 대법원이었다고요? 네. 2006년 12월에 이 김은중의 유족들이 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네. 그 소송 내용은 수사를 갖다가 제대로 하지 않은 바람에 네. 우리 아들의 죽음이 네. 자살로 어떻게 보면 명예가 훼손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결론 난 거에 대해서 우리 유족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네. 대법원에서는 맞다 하면서 1,2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냈습니다. 네. 그때 아마 주심 대법관이 김영란 전 대법관, 우리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그렇죠. 그분이 말씀하신 게 우선 김은중이의 사망 현장에 네. 현장 보존이 전혀 안 되어 있었다. 아까 거기 나왔잖아요. 군의관이 사실 다 닦아버리고 그러면 네. 어떻게 사망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 그 여러 가지 초동 수사에 하여튼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 네. 현장 보존 네. 이런 게 전혀 안 지켜졌다. 아하. 그래서 이 유족들이 우리 아들의 어떤 사망에 대해서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불명 상태로 빠뜨린 네. 국가 측의 잘못에서 과실로 인정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2011년 9월에 김은중이의 동기들이 네.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진상을 밝혀달라고 진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년 3월에 네네. 다시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러나 이거는 자살과 타살이 전혀 밝히지 않고 그래서 이게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 네. 이렇게 권고를 냈습니다. 네. 이때 국민권익위원장이 바로 김영란 전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리고 19년 만에 드디어 오늘 이 순직으로 인정받기까지 완전한 파란불을 켜준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며칠 전 발언 들어보시죠. 군입대 장병들은 어느 부모에게나 금쪽 같은 그런 자식들이고 이들을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게 하고 건강하게 가족들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최 교수님, 네. 사실 이 김은중이의 순직 인정 19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이 일을 계기로 사실 다른 의문사들, 가족들, 유족들은 굉장히 애타게 유사한 판결 또는 결정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럼요. 지금 현재도
장례를 못 치르고 네. 영안실에 그대로 안치해놓고 10년 이상이 됐는데 그걸 안치하고 경우가 여러 건 있어요. 그래요? 대표적으로 두 건만 말씀을 드리면 네. 김태기 상병이라고 2003년 1월에 네. 사고를 당했는데 처음에 이제 육군 54단에 근무했는데 자살로 판정이 됐어요. 네. 군에서 조사한 결과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을 매서 자살했는데 자살한 내용이 뭐 원인이 뭐냐고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군에서는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애인이 변심해서 그것 때문에 충격으로 자살을 했다. 조사해봤더니 애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에서 얘기한 게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또 뭐라고 말을 바꾸냐면 짝사랑했던 여인이 변심해서 아하. 아니 짝사랑했던 여인이 변심한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그리 많겠습니까? 제가 네. 볼 때는 짝사랑이라면 혼자서 그냥 좋아했던 사람 네,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심을 합니까? 네.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여자분이 좋아하는 감정이 원래 없었던 거니까.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서 결국 자살로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강상병이 1번 경추와 황인대가 머리에 있는 네. 부위인 것 같은데 그 부위에 파열된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럼 누가 이게 결국 맞았을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는 있다는 거군요. 거죠. 그걸 네. 자살로 처리를 해서 아직도 국군 수도부인 영안실에 안치돼 있고요. 두 번째로 2002년 9월 18일 날 함강렬 이병이 있었는데 이 이병 같은 경우도 스스로 화장실에서 자살했다라고 군이 발표를 했는데 네. 조사해 보니까 총을 쐈다고 하면 화장실 벽에 뭔가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흔적이 없었고 아하. 두 번째는 이제 출사하고 해서 총알이 들어와서 나가는 쪽에 훨씬 더 이 큰 탄흔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3cm 정도의 아주 적은 흔적만 남아있는 사실 네. 이 사실 때문에 부모들은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네.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함의병도 국군 고양병원에 네.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김은중이에 대해서 19년 만에 순직을 인정한 것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네. 19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을 했지만 이게 자살이다 타살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결론이 뒤집힌 것도 아니고 네. 다만 19년 동안 그렇게 피멍이 들었던 어떤 부모의 마음, 네. 그다음에 군대에 있었던 군대 가서 의문사 했던 그런 장병들을 어떤 신원해줄 수 있는 네.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단 10분밖에 현장을 둘러보지 못했고 미군들이 모든 증거와 상황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미스테리의 한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과연 자살이 맞나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몇 가지 의혹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자살이라더니 앞뒤가 안 맞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 첫 번째로요. 탄환 잔여물 그리고 혈흔이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김은중이는 오른손잡이였습니다. 네.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자살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총알을 자기의 머리에 두고 격발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총 쏜 다음에 남는 탄흔 그렇죠. 같은 것들이 오른손에서 발견돼야 되는데 오른손이 아닌 왼손에서 발견됐다는 게 지금까지 수사 당국이 밝혀낸 증거인데 자, 왜 오른손이 없고 왼손에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건 밝혀지지 않았으나 네. 어쨌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펼 수 있는 한 가지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군의관이 이미 이 시신의 모든 흔적을 다 깨끗하게 닦아놓은 상태여서 추가로 어떤 증거를 잡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 총상을 깨끗하게 닦아낸 군의관. 이 얘기 말고요. 또 이제 파손된 시계와 사라진 철모. 그러니까 그 현장 자체가 뭔가 조용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몸싸움이 있었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증거들이 발견이 됐었다고요? 그렇죠. 본인이 혼자 스스로 자살했다고 하면 권총으로 자살했다고 하면 네. 본인은 지금 혈흔도 없을 뿐더러 네. 왜 시계가 깨져 있냐는 본인이 김은중이가 차고 있던 시계 자체가 파손이 돼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철모도 처음에 찍었던 사진에는 있었는데 네. 두 번째 찍었던 사진은 철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훼손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장이 그대로 보존됐다고 하면 처음에 찍은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관이 들어가서 일단 모든 상황을 정리해버리고 네. 사진도 닦아버리면 네. 현장을 제대로 보존해서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할 수 없도록 현장이 정리가 돼버린 거죠. 네. 시계가 파손된 것뿐만 아니라 크레모라고 해서 네. 폭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전쟁터에 가면. 네. 그러니까 그 크레모에 원래는 그 뚜껑 부위가 파손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아하. 약 2개인가 3개 정도의 뚜껑 부위가 파손된 채로 또 발견이 됐어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군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얘기하기는 네. 혹시 다른 사람과 몸싸움을 하면서 아하. 시계도 거기서 부서졌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래 뭐 덕분에 김은중이가 상황실을 방문해서 마지막으로 살아있을 때 목격된 김은중이의 모습이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20분, 불과 30분 뒤죠. 지하벙커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 2시 30분 한미연합사 이 전 군에요. 김은중이가 자살을 했다라고 전파를 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출입 기자들에게 김은중이가 자살을 했다라고 또 브리핑까지 열고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미군 소속 수사관들이 현장 감식을 실시하는데 이때 미군은 한국군 수사관들의 출입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한국군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모든 증거들이 다 치워져 있고 심지어 이 벙커 내에 페인트칠까지 새로 싹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 수사관들은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지하 벙커에서 근무하던 이 김훈 중위가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죠. 지난 2000년 개봉된 공동경비구역 JSA 이 영화가 바로 이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19년 만에 고 김훈 중위의 순직이 결국 인정이 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이번 코너부터는요, 유근영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유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최진봉 교수님. 예. 먼저 이 사건 98년 2월 24일 정오 무렵 이 표로 제가 잠깐 먼저 설명을 예. 드리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98년 2월 24일 오전 10시